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론 진행하는 데 대해서 요구하는 점이 있거나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가 좀 고프네요. 네. 다음에 좀 떨어지는 거. 다음 주제도 있어요. 다음 주제는 메뉴 선정으로. 좋습니다. 지금 한 몇 분 정도 분량이 찼죠? 아까 32분 정도 찼던 걸로. 32분. 예. 20분 정도 써요. 혹시 시간 좀 되시나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빨리 지나서 그러신 건가요? 한 정도 돼서 당이 떨어지네요. 우리도 머리를 안 쓰다가 갑자기 네, 토론이 끝나고 다 같이 맥도날드 식사를 하러 가요. 아, 킹도날드요? 킹도날드. 저 또 뺄 때가 좀 짜장면 언어에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짜장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옆에 중국집 있으니까. 그러면 뭐 더 핸드폰으로 의견 찾아보셔, 뭐 정보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혹시 저 밑에 핸드폰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디오를 좀 채우긴 해야 되니까 네. 말씀을 좀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네. 20분 정도 한번 토론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는 되셨나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뭐 원래 토론이었는데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 사회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말을 안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보이지 않는 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손을 들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좀 정보를 살짝 찾아봤는데 대기업 자체 내에서 스타트업을 키운다 라는 그 유형을 발견을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C랩이라는 그런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획팀이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도 드림플러스라는 SK도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이 그 지원을 받아서 자본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운영했을 때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대기업과의 차이를 먼저 중점적으로 봤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스타트업을 이루게끔 하게끔 해줘서 되게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만약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아까 그 사회자님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뭐 담보 이런 거를 가지고 했을 때 실패한다면 그러면 그 실패한 그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국민들이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의견을 지금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수고님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업 내에서도 좀 스타트업을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정부의 자본을 지원받아서 또 이 정부의 자본을 지원받으려면 어느 정도 담보를 맡겨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좀 올라가서 좀 성공할 확률도 그렇고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 금액적인 부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대기업의 지원을 못 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국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기업 내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그런 새로운 시도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움직임마저도 저는 오히려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력 사업으로서 이렇게 주력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 육성의 방식을 채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기업의 행동을 보자면은 대기업이 결국은 리스크 테이킹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경우 많은 이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익성 방안을 제시해야만 그게 대기업의 본격적인 사업원으로서 채택이 되고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험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맡을 리스크가 높은 그런 사업화는 일단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그 가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다른 안정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사업안보다 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기는 현실의 대기업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런 걸 리스크 테이킹을 주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역할을 리스크 테이킹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힘들 때 그거에 반해서 스타트업이나 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이걸 자신의 역할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쿠팡 같은 경우 이런 그 물류 시스템을 이런 유통 시스템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이런 형태를 구상해서 현재 실제로 쿠팡 내에서 쿠팡은 이제 유통 회사기도 하지만 택배, 그러니까 물류 회사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이제 채택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기보다는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래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런 역할을 스타트업이 이런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금융의 역할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비전펀드처럼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은 없는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형식이 이제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우선 굳이 따져보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누가 리스크 테이크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냐를 따져보자면 이건 또 제 예를 들어 얘가 아니라 제 실제 경험했던 사례를 들어 제가 옛날에 단기 알바로 그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알아봐서 이제 그 주제가 이건 아니지만 특히 대부분의 좀 대기업 외의 기업들은 부서가 나눠져 있지 않고 대부분 이 사람이 조금 스타트업이라고 했자 그래도 한 10명 이내라 정해져 있는 업무가 없고 대부분 모든 업무를 해야 돼가지고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지금 온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부서를 창설한 대기업은 그 부분에서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성공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쿠팡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그 매출액에 비해 조금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도 쿠팡을 되게 비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아마존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큰 뭐 영토 면에서부터 아니면 모든 면이 차이가 나서 저는 쿠팡처럼 비전 포인트를 받아도 지금 여러 자금이 들어가 있지만 조금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대기업 쪽에서 가져가면 더 효율적으로 매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아까 쿠팡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왜냐면은 그건 어느 정도 시도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 사업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대기업이 그거를 이제 뭐 인수를 한다 또 이런 것들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저는 원론적으로 그 대기업에서 뭐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고 이런 팀을 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재나 아니면 그런 기회들 만약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가 그 팀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대기업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특정 부서에 이제 지원을 했을 거고 그 부서에 이제 실무가 있을 거고 자기 역할이 있을 텐데 이 실무를 하다가 뭐 대체자를 찾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이쪽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 없이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개진시키고자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 지원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그런 아이디어 자기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왜냐면은 경제적인 그런 조달이나 이런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대기업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기회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제약도 많고 이러면은 좀 사업의 그 다양성이 너무 단조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의견을 취합해 주시면. 지금 의견이 저는 그러면 네. 시작하신 동안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여러분의 메인의 골자가 이제 대기업과 그런 소규모 기업의 역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했을 때 아무래도 대기업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문제의 본질을 잘 짚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물론 대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도 현실적 요건이 된다면 대기업이 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봤을 때 대기업이 주도를 할 수 있는 물론 역량과 했을 때 더 잘하는 건 맞지만 대기업이 섣불리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느냐라고 현실적인 제안을 봤을 때에는 대기업이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대기업이 아닌 다른 소규모 기업 좀 더 자체적인 판단을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 쪽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소규모 기업이 가지는 현실적인 제약은 이제 자금적인 측면이나 다른 인력 이런 것도 사실 자금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많이 준다면 인재가 오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디서 찾느냐 했을 때 금융의 역할이 이제 본질이 자금이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융의 역할과 그런
선택에 있어서의 제약이 덜한 소규모 기업의 역할이 합쳐진다면 대기업에서 하는 건 못지않게 좀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이제 총괄적인 저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대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네네. 의견이신 네. 거죠? 네, 음.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OECD 국가에서 26개국 중에 25위인데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그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수입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그 위험성 때문에 그 스타트업에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망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의 근본적인 것은 사실상 수익성이잖아요.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 수익성이고 그 수익성으로 또 다른 일을 또 해내고 그래야 되는 것이 기업인데 그 기업이 만약에 대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실패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리고 또한 그 정부에서 대기업에게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준다면 대기업이 이런 수익성을 좀 더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인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또한 그런 것이 좀 활발하게 되고 수익성이 일어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으로 채용이 돼서 다른 그분들이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좀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기업이 모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한 열린 마음으로 다 이렇게 어떤 직종이건 어떤 사업안이건 다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업은 특정 한두 개 정도 그 아이템, 그 사업 관련한 아이템을 더 이제 개진시키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채택하고 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사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표출하고 개발시킬 수 있으려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기업의 역할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이 그렇게 그런 역할까지 만약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기업 간의 계층화나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소득 불균형이나 이러한 약간 그런 사회적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저도 살짝 거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정부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만큼 좀 위험성이 좀 큰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쪽에 이제 소득 계층 차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커지는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좀 더 키우는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가지고 와서 키우는 그런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거를 봤을 때 기업에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해도 어떻게 마지막에 보면은 도달하는 거는 대기업의 중심적인 게 결국에는 중소기업을 먹게 되고 네. 그것을 토대로 중소기업은 이제 또 다른 그 비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소득 불균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저희 나라 대기업들도 결국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 중소기업은 결국에 커지면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오퍼를 받고 기업을 팔아버리는 게 그게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정부가 지원을 대기업으로 한다면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성장을 한 다음에 대기업의 주도로 인수합병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유에 대해서요? 네, 왜 작은 기업들이 커서 결국 대기업에 합병이 되는지 뭐 수익성 같은 측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크게 본다면은 페이스북이나 다른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성공한 케이스긴 한데 중소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미국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크게 자라난다 하여도 어느 정도의 그 수익성에 미치지 못하고 만약에 그 다음 단계의 다른 비전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을 때 돈이 부족하거나 금액적인 부분이 만약에 할당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업에서 빌려주게 되고 만약에 그 중소기업이 그 스타트업을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은 대기업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 인수합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 만약에 스타트업을 했을 때 더 나은 스타트업이 만약에 실패를 하였을 때 그 실패에 대해서 그 금액적 비용을 대준 그 또 다른 대기업이 그 스타트업을 이제 인수합병하게 되는. 그러면 제가 사회자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지금 반대쪽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찬성층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기업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 대기업에 대출을 받든 이런 방향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측 의견 모두 중소기업의 금융적인 좀 지원이 된다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의견이 맞나요? 지금 네. 하고 있는 얘기가? 방금 제가 사회자님께서 정리해 준 것을 잠시만요. 지금 한 5분 정도 더. 네. 사회자님께서 이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토론의 끝물에 있는 만큼 저희가 나눈 의견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양측 모두 좀 시선이 다를 뿐 결국 보는 곳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 모두 인지하고 있고 다만 이거를 누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더 좋을 것인지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제약에 맞춰서 봤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대기업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 입장처럼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각자의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리스크 테이킹의 정도를 어디까지 누가 커버하고 결국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부담이 덜한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먼저 리스크 테이킹의 초반부를 많이 담당하고 이걸 물론 끝까지 테이킹을 커버했을 때 마지막에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면 이건 좀 더 사이즈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 되겠지만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고 리스크 테이킹을 좀 같이 부담하는 식으로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인수를 해준다면은 이거는 대기업도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누군가 담당하고 결국은 자본력이나 대기업 쪽에서 이곳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장려를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희 토론이 되게 의미 있었고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토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좀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반칙의 방향으로 한 번씩 마지막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정리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이고 따라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그 시기나 그 어떠한 사업의 그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다를 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해야 될 때 그리고 스타트업이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될 때 그리고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입장 차이가 결국 합의가 도출되면은 조금 더 나은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그런 경기 부흥이나 그런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의 이사들이나 그 이사진들과 스타트업 분야에 계시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만남이 좀 자주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좋다면은 그 대기업에서 초기 자본을 대주고 정부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만약에 대기업이 그 마인드가 좋다면 그 대기업의 그 인수 아래에서 계속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는 이제 스타트업이 자기는 독자적으로 나가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독자적으로 나가면서 대기업과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정부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그 이익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인 마지막에 말한 대로 다들 말씀해 주셔서 좋았어요. 아니 저도 그냥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렇게 합을 맞춰다 보면 더 좋은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굳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모두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각자의 역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모두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리스크 테이킹을 진행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로 상생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씩 오늘 토론 소감 간단하게.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제에 대해서 비록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결국은 같은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너무 뿌듯했고요. 의견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에 나누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오래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제 의견도 한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면서
상대방과 저의 그 의견의 충돌과 대립을 하면서 결국 좋게 의견이 도출되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침에는 정말 나오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끊어주실 수 있나요? 학교 영상 있나요?